안녕하세요. 강사 황은기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생성형 AI인 GPT를 활용해 창업 아이디어를 빠르게 구체화하고 사업계획서 작성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효율적으로 문서화하는 능력은 시제품 제작의 첫걸음이 됩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AI가 우리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라는 걱정도 많고, 또 반대로 AI가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AI가 스스로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같은 질문을 해도 어떤 사람은 아주 구체적이고 유용한 답변을 얻고 어떤 사람은 모호하고 쓸모없는 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이 바로 오늘의 주제 중 하나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또한 이제는 단순히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는 수준을 넘어서 AI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실행하며 피드백을 통해 개선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AI를 우리는 에이전틱 AI라고 부릅니다. 앞으로는 이 에이전틱 AI가 우리 업무와 생활에 더 깊숙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어떻게 하면 AI에게 좋은 질문을 던지고 원하는 결과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지. 둘째, 에이전틱 AI가 어떤 개념이고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여러분은 AI를 단순한 검색 도구나 답변 기계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이자 협력자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접한 AI는 주로 생성형 AI입니다. 즉, 질문을 하면 텍스트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역할만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AI는 단순히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수준을 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여행계획 세워줘 라고 하면 단순히 일정표만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항공권 가격을 검색하고 호텔을 비교하고 심지어 예약까지 연결하는 방식으로 점차 자율적 실행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 변화는 단순히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AI의 역할이 도구에서 행위자, 즉 에이전트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AI가 단순히 우리의 질문에 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목표를 이해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존재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중요한 것일까요? 첫째론 생산성의 질적 도약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세부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해야 했지만 이제는 AI가 중간 과정들을 자동으로 연결해 줍니다. 그만큼 사람은 더 중요한 기획과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죠. 둘째로는 업무 방식의 변화입니다. AI가 단순히 문서 작성 도우미를 넘어서 프로젝트 매니저처럼 일정 관리, 자료 조사, 보고서 작성까지 이어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업과 조직의 운영 방식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셋째로는 새로운 윤리적 사회적 과제입니다. AI가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책임은 누군가에게 있는가? AI가 잘못 판단했을 때 누가 이것을 바로잡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핵심은 AI가 이제 생성에 머물지 않고 실행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AI를 단순히 답변기가 아니라 협력자이자 실행 파트너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다음 장면에서는 자율적 실행 능력이 우리의 학습과 연구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AI의 자율적 실행 능력이 단순한 도구적 활용을 넘어 학습과 연구 전반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이 과제를 하거나 연구자가 논문을 쓸 때 자료 검색부터 정리, 분석, 최종 작성까지 모든 단계를 사람이 직접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AI가 이 전체 과정을 보조자 혹은 파트너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학습 보고서나 논문, 프로젝트 연구 기획을 할 때 어떤 단계를 거쳐서 AI를 더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탐색 단계입니다. 과제를 시작하거나 연구 주제를 정할 때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탐색하여 핵심 키워드, 최신 연구 동향, 참고 문헌까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와 블록체인 관련 최근 3년과 연구 동향이라고 묻는다면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정리된 개요를 단 몇 분 만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리와 분석 단계입니다. AI는 단순 요약을 넘어서 비교표 작성, 데이터 시각화, 핵심 쟁점 구조화까지 지원합니다. 이전에는 엑셀로 데이터를 일일이 가공해야 했지만 지금은 표로 정리해줘 라든지 핵심 논거 3가지를 비교해줘 라고 지시하면 바로 분석틀이 마련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창작과 검토입니다. AI는 초안을 작성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논문 초안, 사업계획서, 보고서를 AI가 구조화해주면 사람은 이것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문장 다듬기나 인용 형식 맞추기, 가독성 개선 등 마무리 작업에서도 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AI가 모든 것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고 과정을 보조한다는 것입니다. 즉, AI는 도구이자 동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AI의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스스로의 창의성과 통찰을 더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학습자는 더 빠르게 지식을 습득하고 연구자는 더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습과 연구의 시작부터 끝까지 AI가 함께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자, 이제는 다음 장면에서 이렇게 AI와 협력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질문, 즉 프롬프트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학습과 연구 전 과정에서 AI를 붙이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핵심을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든다 라는 것입니다. AI의 답변 품질은 대부분 우리가 건네는 프롬프트의 질에서 결정됩니다. 왜일까요? AI는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질문입니다. 질문이 모호하면 AI는 안전한 일반론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맥락과 목적, 형식이 분명한 질문은 AI가 정확한 자리로 들어가게 합니다.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호한 질문으론 사업계획서 써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좋은 질문은 20대를 타겟팅한 AI 학습 앱 사업계획서를 시장 분석 서비스 속에 수익 모델을 포함하여 A4 용지 2장 분량으로 써줘. 같은 요구일지라도 두 번째는 대상, 목적, 형식, 구성까지 담고 있죠. 그래서 결과가 바로 쓰이는 산출물이 됩니다. 이제 또 다른 예시입니다. 모호한 질문으로는 마케팅 전략을 세워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좋은 질문으로 바꿔본다면 20, 30대 여성이 주요 고객인 친환경 화장품 D2C의 3개월 인스타그램 그로스 플랜을 제안해줘. 첫 번째로 월별 목표 핵심 지표 KPI, 두 번째로 주간 실행 체크리스트, 세 번째로는 예산 300만 원 내 배분안을 표로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고서를 작성해줘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좋은 질문으로 한다면 이 보고서를 의사결정자용 한 페이지로 요약해줘. 핵심 3가지와 권고안 2가지 그리고 리스크 완화책을 분릿 형태로 제공해줘. 여기서 보듯이 좋은 질문은 길기만 한 게 아닙니다. 필수 맥락과 결과의 모양을 담습니다. 즉, 무엇을 왜, 누구를 위해 어떤 형태로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처럼 질문을 설계하는 순간 우리는 단순 사용자에서 디렉터가 됩니다. AI는 답변기가 아니라 협력자가 되고 결과물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즉시 적용 가능한 실행안으로 나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AI의 답은 질문의 해상도만큼 선명해집니다. 맥락, 의도, 형식을 담아서 질문하세요. 우리는 AI에게 묻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를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방금 원리를 실무에서 바로 쓰이는 공식으로 바꿉니다. 바로 프롬프트 작성 3단계, 맥락, 지시, 출력의 형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질문, 즉 좋은 프롬프트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이 3단계 공식으로 아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맥락 제공입니다.
AI에게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목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구를 위해, 어떤 환경에서 왜 필요한지를 꼭 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창업경진대회 참가를 위한 5분 발표 스크립트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답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시 명시입니다. 단순히 발표문 작성해줘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는 지시를 넣어야 합니다. 3개의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구성해줘. 문장 길이는 20자 이내로 해줘. 처럼요. 이 지시는 AI가 산출물의 범위를 좁히고 더 알맞은 결과를 내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출력 형식 지정입니다. 같은 내용이더라도 보고서, 표, 슬라이드, 대본 등 형식을 달리하면 활용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표로 정리해줘, 또는 분리 포인트로 요약해줘, 또는 발표 스크립트로 작성해줘 라는 형식 지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 세 단계를 실제 예시로 보겠습니다. 나쁜 질문은 그냥 사업계획서 작성해줘입니다. 하지만 3단계가 적용된 질문을 하면 달라집니다. 대학 창업경진대회 제출용 사업계획서 개요를 작성해줘. 첫째론 시장 분석, 사업 모델, 기대효과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하고, 둘째론 각 항목은 2문장 요약으로 작성해줘. 세 번째로 최종 결과는 표 형식으로 정리해줘. 같은 요청이지만 3단계를 거치면 결과물이 훨씬 구조적이고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나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프롬프트는 첫째로는 맥락 제공, 둘째로 지시 명시, 세 번째로 출력 형식 지정이라는 3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이 원칙을 기억하면 여러분은 AI의 답변 품질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프롬프트 작성에서 지켜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서에서도 나오듯이 작은 습관 차이가 결과물의 수준을 완전히 바꿉니다. 먼저 해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로 구체적으로 작성하기입니다. 단순히 요약해줘가 아니라 3문장으로 요약해줘처럼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로 긍정적인 표현을 지시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바탕으로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더욱더 친절한 답변을 받게 됩니다. 또한 깊이 생각하고 호흡을 고르고 난 다음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깊이 생각해서 답변을 줍니다. 셋째로 역할을 부여하면 아주 좋습니다. 저는 공학 계열이다 보니 학술지나 논문을 작성할 때 자주 사용하는 역할로 당신은 블록체인, 그리고 휴먼 리소스, 그 다음 AI를 50년간 연구한 세계적인 교수님입니다. 라고 설계를 하던지, 혹은 당신은 창업진흥원에서 블록체인과 머신러닝 분야에서 30년간 활동한 컨설턴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역할을 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부여된 관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넷째로 예시를 함께 제공하기입니다.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예시로 들어주면 그것을 참고하고 답변을 줍니다. 예제를 제공하면 인공지능이 해당 답변에 좀 매여있는 현상도 보여주긴 하나, 많은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변을 추리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작업은 단계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답변을 받아서 추론을 하고 결과를 내는 데에는 토큰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은 한정적이어서 먼저 목차를 나누고 그 목차에 맞는 답변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변을 가장 가깝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don't, 즉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로 너무 모호하게 묻지 말기입니다. 도와주어 같은 질문은 AI가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둘째로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인공지능도 사람과 비슷하다 보니 더 나은 답변을 받기 힘듭니다. 셋째로 AI가 알 수 없는 맥락을 생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아는 맥락도 AI는 모른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넷째로 AI가 알아서 해주길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인공지능은 그저 조력자입니다. 조력자는 본업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공과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에 많은 것을 요구하면 제한된 토큰으로 인해 원하는 답변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제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맥락, 지시, 형식을 다 챙기려니 막상 질문이 길어지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아주 간단하게 AI에게 이렇게 요청하세요. 내 상황은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인데 이걸 위한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해서 말 뒤에 프롬프트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럼 프롬프트를 위한 프롬프트를 작성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사업 아이템은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 후에 창업경진대회 심사위원 발표용 요약자료를 위한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하면 AI가 스스로 좋은 프롬프트 문장을 제안해 줍니다. 즉, 프롬프트 자체에도 AI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좋은 프롬프트 습관을 지키는 것이 AI 활용의 기본기이며 필요하다면 AI에게 프롬프트 작성까지 부탁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질문에 답만 하는 AI를 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MCP,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입니다. MCP는 쉽게 말해 AI가 외부 세계와 연결될 수 있게 해주는 공용 언어, 일종의 표준 규약입니다. 예전에는 AI가 텍스트를 생성하는 데 그쳤지만 MCP를 통해 캘린더, 이메일, 문서 작성 툴,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도구와 연결된다면 AI가 스스로 일정을 잡고 자료를 찾아서 정리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행동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AI가 맥락을 이해하고 필요한 도구를 선택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위자로 진화하는 것이죠. 이 변화는 우리가 AI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AI에게 무엇을 시킬까가 아니라 어떤 권한과 맥락을 주면 AI가 스스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가 핵심 질문이 됩니다. 정리하면 MCP는 AI가 세상과 직접 연결되어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관문입니다. 덕분에 AI는 단순한 답변기가 아니라 진짜 실행 파트너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전틱 AI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연구와 학업입니다. 예를 들어 레포트를 쓰거나 논문을 준비할 때 자료조사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죠. AI는 주제에 맞는 논문을 자동으로 찾아주고 핵심 내용을 요약해줍니다. 또한 레퍼런스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APA나 MLA 형식에 맞춰 딱딱하게 정리해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뽑아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즉, 시간을 줄이고 핵심만 뽑아주는 조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맞는 AI 모델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료조사, 논문 요약, 데이터 분석에 가장 적합한 모델입니다. 첫째로 노트북 LM입니다. 논문이나 PDF 수업 자료를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요약해주고 질문도 응답이 가능합니다. 마치 자기만의 연구 비서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챗GPT, GPT-5 모델입니다. 레퍼런스 찾기, 학문적 글쓰기, 보조에 강점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해석하고 코드를 작성하고 통계를 분석하는 데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퍼플렉시티입니다. 퍼플렉시티는 웹 기반 실시간 학술 검색과 출처 제시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 조사에 특별히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기업과 창업 분야입니다. 창업을 하거나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시장 트렌드와 경쟁사 분석입니다. AI는 24시간 뉴스를 모니터링하면서 경쟁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소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자동으로 정리해 줍니다. 고객 피드백도 일일이 수작업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AI가 자동으로 수집 및 분석해서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또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번 주는 재고가 부족하니 발주해야 한다는 식으로 운영까지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합한 AI 모델은 시장조사, 고객 피드백 분석, 운영 자동화하는 모델입니다. 첫 번째로는 클로드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클로드는 대용량 문서 분석에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설문하고
시장 보고서 분석에 적합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카이워크입니다. 하늘에서 일하다라는 뜻인데요. 스카이워크는 발표 자료, 기획 자료를 자동으로 인포그래픽 형태로 만들어주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피치덱 형태로 변환하는 등 창업팀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셋째로는 챗 GPT와 GPTs입니다. GPT에 없는 기능들은 GPTs라고 하는 부분으로 플러그인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러그인을 잘 쓰게 되면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재무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 데이터를 클러스터링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프로젝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조별 과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사람끼리 역할을 나눴다면 이제는 AI도 팀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에이전틱 AI가 가장 큰 강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의하는 이 시간, 이 현재는 젠스파크와 스카이워크 모델 중 빠르게 답변을 받고 싶다면 젠스파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깊이 있는 답변을 받고 싶으면 스카이워크 모델이 가장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이해가 될 수 있게 제가 이해가 되게 정리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해가 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막상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MCP를 통해 학습해서 저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한 일반 문서나 발표 자료, 엑셀로도 정리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AI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프롬프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런클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활용한 발표 스크립트를 만드는 예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없이 작성된 결과물입니다. 러닝클로버는 교육행사 참여 기록을 자동 관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력과 맞춤형 이력서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발표 자료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스카이워크를 통해서 발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지금은 이제 수업이다 보니 좀 빨리 감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됐는데 굉장히 평범한 사업계획서가 나왔습니다. 뭔가 차별성이 약간 좀 부족한 것 같고, 하지만 뭐 개요라든지 뭐 문제인식 이런 부분은 그 강점이지만, 하지만 굉장히 노멀한 그런 사업계획서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한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질문에 이어서 마지막에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skywork.ai에 요청하는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먼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한 결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딱 봤을 때 뭔가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거치지 않은 프롬프트와 엔지니어링을 거친 프롬프트, 질적으로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다시 스카이워크에 넣어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걸리니 이 질문을 하고 바로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처음에 작성된 사업계획서는 굉장히 평범한 사업계획서가 나왔었죠. 하지만 이렇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나온 사업계획서는 질적으로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거쳐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낼 수 있게끔 조력자의 역할로서 AI를 충분히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AI 활용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AI 시대의 글쓰기입니다. AI는 우리가 던지는 질문과 지시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어떻게 요청하느냐에 따라 답의 깊이, 방향성, 심지어는 창의성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마치 글쓰기가 단순히 단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구조화하는 방식이듯 좋은 프롬프트는 AI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가치를 정확하게 끌어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각을 언어로 구조화하는 능력이 곧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에이전틱 AI는 미래의 핵심 패러다임입니다. 이제 AI는
단순히 우리가 지시한 업무를 처리하는 도구를 넘어서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까지 이어가는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 참고 자료를 찾아주고 연구할 때 실험 설계를 도와주며 창업 과정에서는 시장 조사와 전략 수립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AI와 함께 협력하는 시간으로 바꾸게 된다면 여러분의 성과는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AI는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니라 지금 곁에서 일하는 든든한 동료입니다. 셋째로 사업계획서와 보고서는 AI로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계획서와 보고서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부분은 바로 자료를 정리하고 초안을 쓰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AI를 활용하면 아이디어를 빠르게 구체화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 및 정리하면서 보고서 초안을 단숨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단순 반복적인 작업에서 벗어나 더 창의적인 기획과 전략 분석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보고서를 작성할 때 AI가 초안을 만들어주면 우리는 내용을 다듬고 전략적 메시지를 강화하는 데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AI가 주는 진정한 효율성입니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마음에 새긴다면 여러분은 이미 AI 시대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역량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프롬프트를 잘 다루는 능력, 에이전트 AI와 협업하는 습관, 그리고 AI를 활용해 반복 업무를 효율화하는 감각,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여러분은 학업과 연구, 그리고 창업의 모든 과정에서 경쟁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오늘 들은 이 내용을 단순히 이론으로만 남기지 마시고 바로 실습하고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AI는 우리가 시도하고 경험할수록 더 큰 가치를 돌려주는 도구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바로 AI를 활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GPT를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익히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아이디어를 실제 형태로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장비 활용법을 배워보겠습니다.